네, 안녕하세요. 윌입니다. 자, 오늘은 CNBC에 이제 짐 크래머라는 분이 계시죠. 쇼 호스트시고, 여러 가지 재밌는 이제 얘기도 하시고, 좋은 정보도 있습니다. 그래서, 이분이 오늘 이제 말씀하시는, 이번 9월 달에, 이번 9월 달에 주식 시장이 좀 슬로우할 수밖에 없는 이유 6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. 그래서 크게 보면 전에 이제 보통 사람들은 크게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. 잭슨 홀 8월 말에 있었던 이후로 이제 조금 이제 흔들 사항이 있었던 건 지나갔지 않습니까? 페드가 잘해줘서. 그다음에 이제 9월, 10월이 항상 이제 분기 초, 분기 말 이렇게 되면서 또 있고 또 하나 이슈는 저기 항상 이제 미국은 9월이 이제 회계연도가 끝나고 10월부터 시작하는 거죠. 그래서 보통 이제 1월 달에 시작하는 반면에 이제 미국은 9월이 이제 끝나고 이제 9월부터 이제 다시 또 시작하는 겁니다. 10월 달부터. 그래서 학교도 뭐 여름방학 끝나고 나면 학년이 바뀌는 거죠. 이제 한국은 겨울방학 끝나면 학년이 바뀌는 건데 미국은 이제 여름방학 끝나면 학년이 바뀌는 것처럼 그런 이제 회계연도의 기준이 바뀌기 때문에 미 정부도 회계 기준이 이제 이렇게 9월달, 10월달 지나면서 이제 회계 정리하고 그다음에 새로 이제 예산안 짜고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이제 걸려 있는 게 뭐 미국 국채 국채 있지 않습니까? 저 부채죠. 부채의 그 탑 실링을 더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? 그래서 뭐 부채 뭐 한도를 높여야 되는 거죠.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이제 어제 지난 9월 8일 날이 자넷 옐런이 이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한테도 우리 시간이 촉박하다. 이제 부채 한도 올리는 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재무부가 갖고 있는 돈이 어느 정도 한 10월 달까지밖에 못 간다. 그래서 이제 법을 빨리 통과시켜야 된다.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런저런 그런 거 하고 그러니까 이 회계 1년 회계가 끝나고 시작되는 이런 점도 있고 그다음에 각 회사들도 9월, 10월 이제 분기 정리하고 또 다음 넘어가야 되니까 그런 정리 기간도 있고 해서 항상 보면 9월, 10월 달이 주가가 좀 약했는데 이번에는 좀 더 이제 지금 올해 2021년도에 9월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주식이 좀 약하게 될 건지 6가지를 존 크래머가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. 그리고 이런 CNBC나 뭐 야후 파이낸셜이나 이 전화기에 앱을 깔아 놓으시고 그냥 저희 뉴스 이 제목만 한 번씩 이렇게 보시면 그러면 대충 이게 이 시장이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. 일반인 입장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이 사람들은 좀 더 미세적으로 보죠. 왜냐하면 매일매일 뉴스를 생산하는 사람들이니까요. 그래서 좀 디테일하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. 한번 보시면 이분이 짐 크래머죠. 그 다음에 첫 번째 이제 얘기하는 것은 이제 좀 부정적인 예상치 가지고 나왔다. 이제 요 PPG라든지 스원 윌리엄스, 플루트 그룹 이런 회사들이 집, 주택 있지 않습니까? 주택, 건물 이런 거 만들 때 필요한 회사입니다. 앞에 PPG나 스원 윌리엄스는 페인트 회사고요. 그다음에 플루트 그룹은 이 주택 건설 회사입니다. 그래서 이런 건설 회사들이 이제 보니까 항상 나오는 거죠. 서플라이 체인이 항상 공급 부족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서플라이 체인 문제가 있다. 그리고 이제 이 물자재들의 가격이 오르고 있다. 그래서 앞으로 이제 자기네들이 이익이 좀 줄어들 수 있다.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그건 이제 좀 부정적이다.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. 그리고 우리가 듣다시피 이 서플라이 체인 프로블럼이 뭐 계속 우리 1년 내내 듣는 얘기이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분은 아예 그냥 이제는 완전히 우리 뼛속에 박힌 것처럼 항상 전에는 변수였는데 지금은 상수가 된 게 아니냐 그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서플라이 체인 문제가 심각하다. 그런 것 때문에 이런 회사들은 부정적인 예상을 하고 있다. 그거는 이제 이런 회사들이 주가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.
두 번째는 페드입니다. 제롬 파월이 잘 얘기했죠. 그래서 제롬 파월이 이제 얘기하는 그 이제 이런 인플레이션 프레셔는 이제 지나가는 거다. 지금 막 돈을 풀어놨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온 거지. 좀 있으면 이제 줄어들 것이다. 라고 얘기했지만, 그런 것이 이제, 뭐죠, 9월 달을 지나면서 바뀔 수 있지 않을까.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. 그래서 그 원인이 이제 여기 보시면은, 이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오른다는 거죠. 그래서 뭐 최근에 제가 보여드린 뭐 알리엠엑스 그 히토류 하는 ETF 보여드렸고 URA 그 우라늄도 ETF도 보여드렸는데 계속 상승하지 않습니까? 또 원자재죠. 그리고 뭐 철강 가격이라든지 구리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뭐 이렇게 트랜지션 뭐 지나가는 게 아니고 이게 계속 지속되면은 그죠? 이런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심해지지 않습니까? 그러면은 이거 다루기 힘들 거다. 이런 견해가 항상 있고 그럴 때 여기 보시면은 이제 페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연방준비제도 그 이자율을 올려야 되는 거죠. 그 인트레스트를 올리게 되면 그게 항상 그게 만병통치약이냐는 거죠. 그러면은 그 만병통치약 지금 올리게 되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? 인플레이션 낮추기 위해서 올리게 되면 그거는 이제 수요를 공격하게 되고 수요가 약해지면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안 사니까 기업들의 매출이 줄고 이익이 줄고 그러면 주가는 또 떨어지게 될 것이다. 그래서 항상 이제 페드가 한참 뒤에 테이퍼링 뒤에 이 인트레스트 레이트를 올리겠다고 했지만 계속 그냥 오르면 물가가 계속 오르면 어떻게 할 거냐. 결국 테이퍼링 뭐 중간에라도 이자율을 올릴 수도 있는 거 아니냐. 이런 항상 그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. 그래서 그게 시장이 좀 부정적이라는 거죠. 그런 측면에서. 그 다음, 지금 이제 또 미국채 10년 보면은 계속 오르지 않습니까? 오르는데, 그렇게 오르면은, 그런 이제 국채 수익률이 오르면은, 그러면 이제 배당주로 해서 투자했던 사람들한테는 배당 투자하는 그 주식을 사는 것보다는 미국채 수익을 사는 것이, 이 채권은 이익이 보장되죠. 보장되면서 가격도 보장되는 편이지 않습니까? 안정적인 편이죠. 주식에 비해서. 그러면은 이 배당 투자자들은 채권으로 넘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. 그러면은 배당 투자하는 주식들은 또 가격 약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냐. 이게 이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. 마침 이제 국채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국채 지금 이제 10년 만기 미 국채 이 수익률 곡선입니다. 이자율 곡선이죠. 보시면은 이 지난 9월 달부터 이렇게 쭉 일정한 기울기가 이렇게 보이시죠. 일정한 기울기로 한 1월 한 말까지 왔다가 갑자기 기울기가 높아졌다가 이제 최근에 다시 조정받고 다시 이 전 기울기로 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전 기울기로 가고 있는 걸로 봐서 이렇게 이제 이 기울기로 만약에 선을 그어 보면은 12월 말이 되면은 한 1.4의 한 중반쯤, 1.45쯤까지 가지 않을까, 이렇게 예상됩니다. 이 기울기상으로 따지면요. 그래서, 우리가 한참 이제 이때 올라갈 때 생각했을 때는 연말에 2%가 넘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, 그거보다는 이제 한 0.5포인트 정도 낮은 쪽으로 이제 가는 거죠. 그 얘기는, 길게 보면 페드가 이제 이 경기 회복의 속도를 나름 잘 조절하고 있는 거긴 하지만 또 언제 이렇게 튀어 올릴지 모르죠, 그죠?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지금 예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. 또 이제 얘기가 나온 김에 하나 더 보시면은 왜 yield spread란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. 10년 만기 국채에서 국채 수익률 있죠. 수익률에서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을 빼면 그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? 2년하고 10년짜리 국채 수익률 차이가
이렇게 나옵니다. 그리고 항상 우리가 이제 뭐 들어서 아시는 것처럼 이 이제 1980년도 좀 요 중반 전에까지는 좀 이렇게 불규칙했지만 1985년도 뭐 이후로 본다고 치면은 어느 일정한 룰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이 일드 스프레드가 마이너스가 되는, 그러니까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보다 높아지면 이제 이 마이너스 가격이 나오겠죠. 마이너스가 되면 얼마 안 지나서 리세션이 왔다는 거죠. 항상 이번에는 계속 이렇게 한 번, 두 번, 세 번, 네 번째 이제 반복되었다. 그러니까 이 기간을 보면은 뭐 80년도부터 2000년도까지니까 지금 뭐 한 40년의 차트니까 어느 정도 이제 신빙성이 있는 자료라고 볼 수가 있고, 사람들이 이걸 많이 이제 관심 있게 보는 거죠. 그래서 이번에는 리세션 다른 기간에 비해서 지금은 그냥 아예 선 하나지 않습니까? 그래서 리세션도 아주 짧게 지나간 거고, 그거는 이제 페드가 그만큼 이제 정교하게 지금 시장을 서포트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,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하나 봐야 될 게 2020년, 2008년도 그 리만 브라더스 뭐 이렇게 주택 경기 이런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?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있었을 때 이때는 좀 길었죠. 그리고 이제 이때 이제 버냉키 페드 의장에 의해서 나온 게 양적 완화 뭐 이런 게 나왔지 않습니까? 그러면서 이제 돈을 많이 푼 만큼 그걸 다시 회수하고 경기 살리고 하는데 시간이 길게 갔습니다. 그 얘기는 이번에 이제 돈을 더 많이 풀었죠. 그래서 이제 이 기간이 훨씬 짧아졌지 않습니까? 짧아졌고, 또 하나는 지금 푼 돈이 2008년도에 푼 돈보다 많기 때문에 2008년도 이후에 푼 돈보다 더 많기 때문에 해소하는데도 더 많은 기간이 걸릴 거다. 그러면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이 좋은 주식 투자하기에 좋은 기간은 이거보다 뭐 1.5배, 2배 더 늘 수도 있지 않나, 이렇게 이제 러프하게 볼 수도 있는 거죠. 또 하나는 이제 이 일드 스프레드가 마이너스 간 다음에 다시 플러스로 급격히 이렇게 3 가까이 오르죠. 3% 가까이 이렇게 차이가 날 정도로 오르는데, 지금은 이 기울기가 완만합니다. 여기에 비해서는. 그 앞에서도 그랬죠. 그래서 이 페드가 이때의 기울기를 급격하게 올리는 것보다 완만하게 올리는 것이 경기 회복에 더 좋다. 그리고 이제 전에는 돈이 다 부자들한테 아니면 이제 월스트리트한테만 갔는데, 지금은 이제 이 서민들한테도 가게 해주는 방법을 쓰려고 하죠. 그래서 고용이 새로 이제 들어갔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제 이 고용이라는 그런 걸 고려할 때는 이게 좀 더 완만하게 가고 좀 더 길게 갈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여기 일드 스프레드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제가 좀 쉐어했고요. 다시 이제 짐 크레머로 돌아와서 네 번째는 이제 미 의회입니다. 미 의회에서 3.5 트릴리언 달러의 이제 이 부양책, 그죠? 뭐 어떤 부양책을 이제 통과시키려고 하는데, 그러면은 이제 이 부양책이 나오면은 이제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기겠죠. 그리고 이제 경제도 더 이렇게 부스팅 되지 않습니까? 슈퍼차지 이코노미라 그랬으니까. 그렇게 되는데, 현재 지금 이 돈이 나오기 전에도 여기 보시면은 1,000만 일자리가 지금 있다는 겁니다. 1,000만의 일자리가 열려져 있는데, 이거 더 나와서 일자리 더 많이 만들면, 그러면은 일자리가 더 많은데 사람은 구하기 어려우면 어쩌습니까? 그러면은 회사들은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서 월급을 올려줘야 되죠. 월급을 올려주는 것은 이 월급쟁이한테는 좋은 얘기지만 이 기업주한테는 안 좋은 얘기죠. 그리고 이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회사 주인이지 않습니까? 주식 투자자들은 회사 주인 입장에서는 월급을 올려주는 것은 저기 비용이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안 좋은 얘기죠. 그 얘기가 됩니다. 그래서 부스팅 돼서 좋은 면도 있지만 월급 올려줘서 비용이 올라가는 나쁜 점도 있는데, 그게 이제 어느 쪽으로 더 갈지 모르지만, 그래서 이 월급 올려주는 쪽에서 보면은 손해가 된다. 그래서 이제 월급을 올려서
비용은 증가되는데 물건을 팔아서 매출이 증가될 것은 적게 기대되는 회사들은 그러면은 주가가 떨어지겠죠.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LH라는 거 있었죠. 피검사 해주고 이제 우리 전화기로 피검사 결과 받고 하는 회사. 그게 이제 그 회사가 이제 어제 뉴스였나요? 9월 8일, 9월 7일 뉴스에 보면은 이 미니멈 웨이지를 시간당 15불로 올려줬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주가는 한 2, 3% 떨어졌죠. 뭐 물론 이제 어제 같은 날 9월 8일 날 이제 다른 주식 다 떨어질 때 LH는 또 조금 올랐습니다. 왜냐면 이제 이거는 탄탄한 회사니까요. 경기 방어주 성격도 좀 있으니까.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이 미니멈 웨이지를 올렸다 하는 뉴스가 나오면 그 회사 주식은 조금 떨어질 수 있다.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. 예. 그러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부양책이 통과되면 또 좋은 회사가 또 있지 않습니까? 그게 이제 경기순환주라고 봅니다. 경기순환주 저기 자동차, 주택 뭐 이런 것들이 경기순환주에 해당되죠. 뭐 전기 제품 뭐 이런 거, 세탁기, 냉장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? 그런 회사들은 돈이 나오면 또 그 돈이 또 그런 제품을 사는데 쓰이니까 그래서 나쁜 점, 좋은 점에서 회사를 좀 구분해서 투자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한 것 같고요. 다섯 번째로는 이제 fresh supply of stocks인데 요거는 이제 지금 IPO 많이 하지 않습니까? 이거 스펙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이제 그런 게 나오게 되면은 그전에는 이제 막 좋았지만 지금은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죠. 이거 저기 주식이 이제 기존에 올라가던 게 올라가야 되는데 새로운 게 나오면 돈이 글로 가지 않습니까? 그 돈이 그쪽으로 가면은 기존에 올라가는 건 다시 내려가겠죠. 내려가니까 이 뭐죠? 사람들이 이게 저기 요즘에 좀 더 많은 수익을 보기 위해서 돈이 빨리 움직이잖아요. 순환을 빨리 하니까 그래서 이제 새로운 IPO나 뭐 이런 게 나오면은 이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. 그리고 여기 짐 크레머는 얘기 안 했지만 저기 다른 뉴스에서 제가 보니까 최근에 이제 IPO나 스펙 쪽으로는 옛날만큼 재미가 없다. 그래서 이제 오히려 스펙이나 IPO 쪽은 좀 더 피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. 그래서 올해 한 1월달, 2월달까지 스펙이나 이런 것에 호의적인 시장의 반응이 지금은 이제 부정적으로 돌아섰다. 왜냐면 이제는 좀 더 이 새로운 회사, 이런 유니콘 회사 이런 것보다는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회사 쪽으로 좀 더 사람들 눈을 돌리고 있다.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렇게 9월 달에 짐 크레머가 6가지 정도 이렇게 좀 부정적이지 않나. 9월 달은 어렵다라고 얘기할 정도의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이제 다른 데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겠죠. 그래서 9월 8일 날인가 9월 7일인가 야후 그 방송에 야후 파이낸셜의 기사에 보니까 그 스트레지스트가 한 얘기는 앞으로 이제 9월 달부터는 또 이제 8월 달까지는 성장주가 좋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9월 달부터는 가치주, 그 다음에 퀄리티 주식이 있죠. QUA, 퀄리티, 잠깐만요. 예, 이제 QUAL이라고 해서 이 퀄리티 주식이 있습니다. 그래서 퀄리티 주식, 이제 쉽게 생각하시면은 자기가 하는 그 분야에서 돈은 잘 벌고, 그 다음에 이제 부채 적고,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이익 높고, 이런 회사들이 이제 퀄리티 주식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보시면은 뭐 이제 계속 쭉 오르는 거죠.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최근에 좀 조정받고 있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이들 회사들이 좋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탑 10 보시면은 요런 페이스북, 나이키, 마이크로소프트, 애플, 블랙락, 엔비디아, 존슨앤존슨, 구글, 타겟 요런 정도가 이제 탑 10에 들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요런 회사들이 퀄리티 회사인데 이런 퀄리티 회사들이 앞으로 좀 좋지 않겠느냐 이런 게 이제 야후 파이낸셜에 나왔습니다. 9월달부터. 자, 마지막으로 이제 짐 크레머가 얘기한 것은 이제 지정학적인 원인입니다. 이제 지정학적 하면 지금 G2니까 미국 아니면 중국이겠죠. 그래서 중국의 이 지도층이죠.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
예상 못하게 이제 이런 일을 정책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. 지금 뭐 자기네 회사, 자기네 나라에 뭐 손가락 안에 손가락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회사들도 갑자기 막 쳐내고, 그리고 그다음에 뭐 잘 나가는 회사들 뭐 저기 에듀케이션 EDU 그것도 뭐 90% 정도 주가가 빠지지 않았습니까? 그래서 뭐 알리바바, 텐센트 이런 것도 미국에서 만약에 했었으면 굉장히 지금 뭐 아마존이나 뭐 이런 거하고 비등비등하게 갈 건데, 중국 뭐죠? 중국이란 그 이런 타이틀이 꼬리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잘 나가지 못하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 중국 뭐 이슈가 있죠. 그래서 그런 거 있는데, 또 하나 이제 참 걱정하는 것이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타이완에 영향을 주면, 타이완의 TSMC가 이제 이 반도체 생산하는 건데, 그럼 글로벌 반도체 생산하는데 만약에 또 문제가 생겼다. 그러면 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짐 크레머가 얘기한 것처럼 상수가 된 그 서플라이 체인 문제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반도체가 지금 자동차만 해도 한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칩 쇼티지가 될 것으로 보는데, 타이완에 문제가 생겨서 이런 TSMC 같은 데서 생산에 차질이 있다. 그러면은 더 문제가 더 확대되겠죠. 그런 변수가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이분 얘기로는 만약에 이 6가지 문제 중에서 한 가지씩만 문제가 생긴다면은 우리가 대처하면서 할 수 있겠지만, 6개가 만약에 동시다발적으로 나오면은 시장은 해결 못할 것이다. 그래서 이제 이제 9월 달에는, 그죠? 9월 달에는 주가가 내려갈 수 있는 이런 것이 좀 확률이 좀 높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. 영상 녹화하다 보니까 이제 저는 미 서부에 있거든요. 캘리포니아에 있기 때문에 여기 시간으로는, 캘리포니아 시간으로는 6시 반 되면 이제 시장이 시작합니다. 뉴욕하고 3시간 차이 나죠. 그 뉴욕은 9시 반에 시작하는 건데, 이제 제가 사는 캘리포니아에서는 6시 반에 시작하는데 지금 6시 27분이니까 3분 남았습니다. 그래서 보시면은 프리마켓을 보시면은 지금 다우하고 S&P는 약세고요. 그다음에 나스닥은 뭐 약 강세죠. 이렇게 5일 약세, 뭐 10년 만기 그 국채는 약간 떨어지는 정도 이렇게 돼 있고, 지금 보신 게 짐 크레머의 6가지 이유 요거 보여드렸고요. 그다음에 이제 또 뉴스에 또 나오겠지만 이 실업 청구 건수는 약간 예상보다 더 적은 숫자라고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일자리 상태가 좀 더 좋아진다는 얘기겠죠. 그래서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자, 오늘도 뭐 본업도 잘 하시고, 그다음에 이제 투자도 행복하게 하시길 바랍니다.